월급 루팡도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월급 루팡 같이 보이고 맨날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직원들이 정말 조직을 활기차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대표님 저번에 미나트 출장 다녀오셨을 때 만난 사업가 고객이랑 미팅 의견 궁금해요. 대표님 스레드랑 블로그 올라오셨던 글도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좋아요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더라고요. 맞아요. 그분과의 만남은 저에게도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면서 처음 고객으로 만나 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그분께 경영 자문의 느낌의 어드바이스를 받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도 몇 번 엑시트를 하시고 큰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라서 정말 배울 점이 많았답니다. 와 대표님께서 너무 조언을 받으셨다니 굉장히 흥미로운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좋아요. 제가 그분에게 다양한 경영 자문을 듣는데 오늘은 그분께 들었던 조언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게요. 솔직히 이건 정말 귀한 컨설팅 내용이에요. 특히 오늘은 HR 그리고 직원관리 측면에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직원 HR이 고민 중이시라면 제가 얻은 이 인사이트들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 좀 얘기를 해볼게요. 20년이 넘게 사업을 하신 분들은 각자 나름의 철학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배움의 순간이에요. 특히 가장 오늘 기억에 남는 거는 직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조직 운영을 할 때 대표자의 마인드와 애티튜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중에서도 가장 도움이 되었던 7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거는 직원을 자식처럼 대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보통 대표들이 이거 했으면 좋겠고 이거 했으면 좋겠고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실망하고 또 잔소리하다가 또 직원들 기분 상하고 아니면 나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도 부모 말을 얼마나 안 들어요. 정말 어릴 때부터 사춘기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처럼 직원들에게 자식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대표자로서 스트레스도 풀고 보다 인내심도 늘어나겠죠. 우리가 그렇게 마인드를 먹게 되면은 더 객관적으로도 판단할 수도 있고 직원의 감정을 상하지 않으면서 올바른 길로 가이드를 해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때는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해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보고서 결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어야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만약에 여러 명 앞에서 부정적 피드백을 주는 것과 1대1로 주는 것이 효과가 같다면 가급적이면 1대1로 주라는 얘기를 해주었고 두 번째로는 공간을 분리해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어떤 방 안에서 보통 부정적 피드백을 주고 나서 회의실이라든지 회사를 떠나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 뭐 탕비실이라든지 뭐 식사하는 휴게 공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분위기를 좀 풀어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직원을 동기부여를 주고 성장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제3자적인 관점에서 멀리서 응원하는 게 직원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더 직원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은 직원의 성장은 또한 대표에게 보람이자 자산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직원을 키우고 성장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직원이 일을 배우게 되면 나가게 돼 있어요. 떠나는 직원에게 대표자가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으시거든요. 상처를 받지 말라라는 조언을 해주었어요. 오히려 이 직원과 잘 마무리를 하게 되면 어쨌든 동종 업계로 이직을 하게 되고 그 업계에서 그 직원이 일을 또 잘하면 이 대표 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는 조직 내 위계 질서를 유지해라. 오히려 작은 조직일수록 동아리처럼 되지 않으려면 위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임원과 팀원이 있잖아요. 팀원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임원과 팀원이 있는 자리에서는 무조건 임원 편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위계 질서가 무너지면서 그 소팀제들이 있잖아요. 그 부서의 조직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사 팀원의 말이 맞다고 본인이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 임원의 편을 들고 그 임원의 어떤 권위를 존중해주라. 이런 얘기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떠난 직원을 다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회사를 떠난 직원은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 대표님의 원칙이라고 해요. 왜냐면 다시 떠난 직원을 우리 회사로 받아들이게 되면
주변 조직 내의 다른 직원들도 나는 언제든지 이 회사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네?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와 문화를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월급 루팡도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직원들 중에 본인의 사실 업무는 80%밖에 못하지만 스몰 토크를 여러 직원들한테 가서 하면서 조직의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직원이 있잖아요. 대표님 말씀으로는 그 월급 루팡이 가지는 가치가 너무 크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런 직원들은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도 주죠. 그리고 동료들이 이 직원에게 어려움과 고충을 토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면 월급 루팡 같이 보이고 맨날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직원들이 정말 조직을 활기차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관리에 대한 조언도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대표님은 또 특이했던 점 중에 하나가 본인의 어떤 시장에서의 연봉 가치를 항상 체크를 한다고 해요. 그랬을 때 뭐 링크드인이라든지 헤드헌터를 통해서 내가 이 회사를 나갔을 때 연봉이 있잖아요. 이걸 주에 40시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대표자의 시간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시간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아웃풋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비용이 집행되는데 내 시간당 가치보다도 그 비용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그냥 위임을 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본인의 시간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위임할 것은 위임을 해야지 조직의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추상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시간당 가치가 무조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허드렛 일이고 시간이 더 드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명분을 쌓는 시간들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양한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고객도 있고 내부 고객, 직원과 부하 직원도 있고 그리고 또 파트너들, 투자자 이런 다양한 관계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관계에서 신뢰와 명분을 쌓기 위한 노력과 시간은 또 투입이 돼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대표자의 어떤 희생과 노고를 보면서 이런 주변인들이 이 사람이 이 정도의 투입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자연스럽게 주변이 지지해 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 관리에 대한 간단한 팁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의 길은 쉽지 않지만 우리의 고민과 노력 하나하나가 결국 더 나은 회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의 영상에서는 제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게 되는 인사이트도 많이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